부산 이대로 소멸하는가? 부산이 전국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0.5 이하면 소멸 위험인데 이미 부산이 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죠. 국내 2위 대도시인 부산이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산 청년의 70%가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제가 기사에 달린 청년들 댓글을 쭉 읽어봤어요. 네네. 부산은 임금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비싸다. 고향을 떠나기 싫어도 미래가 없어서 부산을 떠난다. 그동안 부산 지역 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열심히 배운 학생들은 서울로 취업을 했다. 왜 그럴까? 교육을 잘 받아도 부산에 갈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 회사, 가고 싶은 회사라는 거는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장회사 수준의 어떤 규모가 있는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한국에 이제 상장 기업이 2,700곳 정도 되는데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이 코스닥을 다 포함해도 8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상장 기업 중에 1조 원 정도 넘는 그 큰 기업들이 274곳이 되는데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놀랍게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금양이고요. BNK 금융주죠. 이 부산은행. 네, 그렇죠.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대공장도 거의 없죠.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작은 영산 조선 산업들만 있는데 거기도 상당 부분 경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꽤 큰 오래된 기업들, DRB 동일이나 주철관 공업 같은 오래된 기업들이 있는데 성장 산업을 보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새로운 혁신 산업을 키워내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동적인 경제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울산은 부자 도시로 좀 소문나 있고 사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현대차,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그다음 대기업 계열의 뭐 석유화학 회사도 있고 하니까 부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청년 유출이 적을 거다 생각하게 되지만 울산도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순유출이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높고요. 201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청년 유출만 16,000명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는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대공장들이 더 이상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고 청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회사가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를 보니까 70%가 서비스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그 서비스업은 상당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는 그래도 수도권,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중장대형 그런 제조업들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 일자리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와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거죠. 슬로우 뉴스 그 리포트를 보니까 부산 일자리 문제 핵심 키워드를 딱 이걸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2030 여성 일자리라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곳이 부산과 울산이고요. 부산이 50.6, 울산도 5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고용률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이 48.8, 역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남성들이 일을 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에서 평생을 이제 아이를 보거나 가정주부로 남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결혼을 하면 평생 그 집에서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포들도 있을 거고요. 부산과 울산과 거제와 이 중공업 클러스터에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의 안정적인 중공업 가족이라는 유토피아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안정적인 사실 울산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들은 서울보다 더 정규직 남성들은 연봉수준이 높고 굉장히 소비 지표도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였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정규직은 늘지 않고 비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과 결혼한 여성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도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2030 여성이 떠나는 그런 도시,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슬로우 뉴스에 소개했던 경상대 양상우 교수, 그러니까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제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20대가 되면 거제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성들이 부산으로 왔다가 부산에서 또 못 견디고 다시 서울로 옮겨가면서 연쇄적으로 이게 그 인구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산업도시가 대기업 남성의 가부장 신화가 지금 이제 정규직 무너지고 공장이 무너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늘어나면서 그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여성들이 이제 공장에 일자리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좀 더 그 열악하거나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만 제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제 사는 남성들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 그 말은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결혼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는 남성 고용률이 80%가 넘는데 여성 고용률은 50도 안 되고 심지어 4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늘고 결혼할 여성은 없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울산과 창원 이야기를 좀 하면 300명 이상 제조업 기업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울산에서는 3.6, 창원에서는 5.6%입니다. 여전히 지역에서는 남성 선호 현상이 좀 강하고 여성들에게는 뭐 이 제품 검사나 납땜 같은 단순 인가공 그런 제품들이 그런 업무가 많아서 이걸 젠더 페널티라고 하죠. 이런 젠더 페널티가 남성들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내몰고 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을 쫙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주 인구가 340명, 네. 생활 인구 630만 명, 청년 고용률 43%,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 0.8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했다. 근데 꿈이 큰 거는 좋은데 좀 너무 허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목표가 너무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이르는 단계적 그 지침이라든가 계획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30 여성들이 머물지 못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새로운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새로운 뭐 혁신 생태계라든가 아니 뭐 인터넷이나 테크 기업들을 늘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이제 그 인구 소멸 대책들은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아니 뭐 심지어 아파트를 준다 아니 뭐 월세 1만 원짜리 아파트를 한다 그런 식의 대책들인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비전이 없는 그런 도시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방송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만약에 거제 공장들에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동일하게 기회를 줬다면 어땠을까? 여성들이 돈을 벌고 여성들에게 뭐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뭐 보육시설 같은 거 충분히 제공됐다면 거기서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충분히 늘었을 것이고 도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거제에서 우리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부산에서 이런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 아니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사실 메시지만이라도 시장이나 그 시 차원에서 도시의 소멸의 문제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충분히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바꿔보겠다라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은 인구 감소입니다.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고용시장의 불안정,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그다음에 값비싼 주택, 그다음에 성별 차별, 그다음에 잔인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나가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좀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출산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장려 등의 눈에 띄는 해법들은 지자체들에서 좀 보여주기식 우리 이런 것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예산을 얼마를 썼다라는 식의 그런 이 방향들이 많은데 우리가 배의 방향을 이 단기가 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배의 방향 틀려면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겠다. 특히 2030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아니면 제조업의 시대가 끝났다면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벤처나 AI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그쪽 이런 쪽으로 여성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네. 빨리 구체성과 어떤 실행력을 보여달라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이제 방송을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살지도 않는 두 사람이 네. 두 남자가 네. 부산 인구 소멸 2030 또 여성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냐, 뭐 걱정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부산의 문제가 서울의 문제고 전국의 문제로 네. 다 이렇게 네. 확산되고 있다. 네. 부산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은 다 모두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모두 사실 지혜를 모아가지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엄청난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